제 삶은 남편을 떠나보낸 그날부터 멈춰버렸습니다. 10년 동안 붓을 놓은 채 저는 세상의 모든 색을 잃었어요. 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고 저는 그 속에서 희망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줄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고 저는 그에게 제 겉모습을 숨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 저희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한때 꽤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제 그림은 선명한 색채와 밝은 에너지로 가득했었죠. 제 그림을 보며 많은 사람이 힘을 얻었고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제 손끝에서 색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화구통을 덮고 캔버스를 창고에 넣어둔 채 저는 그림을 그릴 마음도 살아갈 의욕도 잃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동네를 걷거나 익숙한 냄새가 나는 레코드 가게에서 LP를 고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마치 제 삶의 속도 버튼이 멈춰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정지된 채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익숙한 동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레코드 가게 앞에서 한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그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듯 지팡이를 짚은 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세상의 빛이 사라진 것처럼 텅 비어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외로움은 제 잿빛 세상과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그에게 이끌렸습니다. 그의 눈을 보았을 때 저는 저와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그 레코드 가게 앞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저 어제 부딪혔던 사람이에요. 혹시 길 안내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처음엔 차갑게 거절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에게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제 나이 든 외모나 세월의 흔적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죠. 그렇게 저는 그의 세상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의 눈이 되어 세상의 풍경을 목소리로 그려주었죠. 지금 저희 앞에는 노란 은행잎이 가득한 길이 펼쳐져 있어요. 햇살을 받아서 반짝거리고 정말 아름다워요. 정석 씨, 이 길을 걸을 때 흙냄새와 함께 바삭한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려요. 그의 눈은 볼 수 없었지만 그의 귀와 마음은 저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목소리가 만들어주는 그림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어요. 정석 씨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수연 씨가 말해주는 세상의 풍경을 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 수연 씨가 말해준 색깔과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제 겉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제 목소리, 제 마음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외모나 나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제 진실된 마음뿐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의 세상이 흑백일수록 저는 그에게 무지개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정석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잊었던 행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도 제 미세한 행동과 말투를 기억하며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네거나 제 취향에 꼭 맞는 LP를 골라주었죠. 수연 씨 이 재즈 앨범을 들으면서 당신이 그린 그림을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만큼이나 따뜻한 그림일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다시 붓을 잡고 싶어졌어요. 그가 보지 못하는 풍경을 그림으로 담아 언젠가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저는 그를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세상은 흑백이었지만 제가 그리는 그림은 정석 씨를 만나 다시 얻게 된 찬란한 색깔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깊어질 무렵 정석 씨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시력 회복 수술법을 개발했고 그가 수술의 첫 번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수술이 성공하면 그는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정석 씨 정말 축하해요. 이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다니. 수연 씨 드디어 수연 씨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정석 씨의 기뻐하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곧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정석 씨가 눈을 뜨면 나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저는 거울을 피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젊고 아름다운 제가 아니었습니다. 깊어진 눈가의 주름, 힘없이 처진 어깨, 하얗게 변해가는 머리,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는 제가 젊었을 때의 모습이나 상상 속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현실의 저를 마주했을 때 그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떡하지? 저는 매일 밤 거울 앞에서 늙어가는 제 모습과 싸웠습니다. 그를 온전히 마음으로만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이 사랑은 오직 내가 숨어 있을 때만 가능했던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제가 도망치듯 떠나온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저는 일부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석 씨, 우리 헤어져요.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어요. 수연 씨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솔직히 당신이 눈을 뜨면 당신이 사랑했던 내 모습이 사라질까봐 두려워요. 그리고 당신도 나를 보고 실망할까봐. 수연 씨, 내 눈은 당신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마음을 봤어요. 당신의 진심을 느꼈다고요. 내게 빛이 되어준 당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저는 그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사랑한 건 당신의 상상 속에 있는 나일 뿐이에요. 내 낡고 초라한 모습이 당신의 아름다운 기억을 해칠까 두려워요. 저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뒤로 한 채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에게 보낼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제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석 씨, 당신이 빛을 되찾았을 때 당신이 처음 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기를 바랍니다. 제 낡고 초라한 모습이 당신의 아름다운 기억을 해칠까 두려워 저는 먼저 떠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그는 이 편지를 읽어줄 사람이 필요했겠죠. 저는 그렇게 그를 떠났습니다. 제 이기적인 선택에 저는 다시 잿빛 세상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닌 깊은 후회로 가득 찬 잿빛 세상이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붓을 잡았지만 제 그림은 예전처럼 색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정석 씨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저를 짓눌렀죠. 매일 밤 꿈속에서 그가 저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를 너무 아프게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정석 씨의 소식을 몰래 찾아봤습니다. 그가 수술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보았을 때 저는 안도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의 두 눈이
이제 저의 낡은 모습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그에게 그려주었던 모든 장소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죠. 그는 제 그림을 찾는 것처럼 제 발자취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그림을 선물했던 한 작은 미술관에서 저는 기적처럼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제 눈이 보였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확신에 찬 눈빛으로 한 작품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 그림은 제가 그를 생각하며 그렸던 노란 은행잎길의 풍경화였습니다. 그는 제 그림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림을 뚫고 그 안에 담긴 제 마음을 읽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죽인 채 그를 지켜봤습니다. 수연 씨, 당신이 말했던 노란 은행잎 정말 아름답네요. 당신의 마음처럼 따뜻해요. 그는 혼잣말을 하였고 그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는 먼저 저를 발견했습니다. 수연 씨?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이 그에게 들킬까봐, 그가 실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정석 씨, 전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많이 늙고 초라해졌어요. 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은 채 제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아닙니다, 수연 씨. 당신은 내가 상상했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잃었던 세월만큼 당신의 얼굴에 깊어진 주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건 내가 볼 수 없었던 당신의 시간이고 당신의 흔적이니까. 당신의 눈빛은 내가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 있네요. 그는 저를 사랑했던 이유가 제 외모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세상의 빛을 담고 있었지만 그 빛은 오직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봐준 한 남자, 그리고 그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운 한 여자. 저희의 사랑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처음 만났던 레코드 가게에 갔습니다.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정석 씨는 제게 LP 한 장을 건넸습니다. 우리 이제 눈을 마주보며 이 노래를 같이 들어요. 따뜻한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빗소리, 레코드판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우리의 심장 소리가 전부였습니다. 제 잿빛 세상은 다시 무지개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사랑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함께하며 새겨지는, 서로의 흔적을 아름답다고 말해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오직 마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빛과 같은 사랑이 머물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